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코어바디스 서울 아파트. 이 서울 아파트 어디로 가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2006년 1월부터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 동향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거래 절벽 현상이 역사상 최장기인 8개월째, 지난 4월까지가 8개월째입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전무후무하게 한 달 거래량 815건 찍었고요. 이거는 사실상 거래 실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 이후에 잠시 반짝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에 1436건, 4월에 1745건. 그러나 이거 여전히 거래 절벽이고요. 5월 거래량은 6월 9일 오늘 현재 1326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6월이 되어야지 확정되고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4월 1745건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래 절벽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거래 절벽이라는 것은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월 거래량 3,000건 미만이면 거래 절벽이라고 제가 디파인 했습니다. 하여튼 3월, 4월 두 달간 거래량은 6개월 이동 평균량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평균선을 위로 돌파했습니다. 5월에도 오늘 기준 6개월 이동 평균 1255건이고요. 12개월 이동 평균은 2205건인데 그래서 6개월 이동 평균보다는 많겠지만 12개월 이동 평균보다는 적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가 찔끔 회복되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거래가 줄지 않을까 지금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2010년 4월부터 6개월이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그 과거를 보면 그러나 그때도 월 2,000건 선은 유지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겨우 1,000건 선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파트 발행시장, 유통시장, 경매시장 이 3대 시장이 지금 순차적으로 맛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기사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행시장, 즉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 미달된다. 이게 지금 서울역입니다. 서울 수도권역입니다. 미달된다는 뉴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가지 쓰기 싫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비싸게 사갖고는 더 비싸게 팔 자신이 없다는 의미죠. 유통시장도 가격 하락세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논쟁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있었는데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한 이재명이 공약하기를 김포공항 저거 없애버리고 인천공항에 통합시키고 그 자리에 아파트 한 20만 내지 40만 말이 계속 바뀌어 갖고요. 이 정도 씌우면은 계양 주민들 큰 돈 벌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계양표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진에서 보는 이준석이 반론을 하기를 이게 부동산 투자론 관점에서 저는 매우 흥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 싸우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준석이 말하기를 이재명이 저 주장대로 하면은 새로 생긴 아파트 입주하려고 인천 계양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매물이 출회되면은 계양을 비롯해서 인천 아파트 폭락해서 손해본다. 그래서 이재명 말 들으면 돈 잃게 된다. 말 듣지 마라. 이런 취지로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지금 일방 주장에 당부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투자론 관점에서 이준석 주장을 달리 표현하면은 지금 현재 한국의 아파트 유통시장 상황은 윗돌 빼서 아랫돌 고우는 형국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즉 새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생겨서 이사를 가려면 먼저 있는 곳이 팔려야 입주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경제적 관점에서는 전세도 사실상 매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파는 게 문제이지 사는 것은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파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시세대로 즉 비싸게 팔아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싸게 팔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시세는 사상 최고치 근방으로 지금 무지하게 무지막지하게 오른 값인데 어느 호구가 지금 살리고 달라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통시장의 또 다른 형태가 바로 경매시장인데 여기서도 지금 매수 세력이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유통시장이 식었다는 증거는 금년 들어서 현재까지 총 대출 규모 감소한다는 사실로서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계대출 증가의 거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 즉 빚내서 집 사느라고 이제 그 대출 내는 거 아닙니까? 대출 증가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더 이상 빚내서 집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신용대출은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인과관계 오류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설사 대출 규제를 푼다고 해도 추가로 대출로 저 상투 가격인 아파트 살려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고요. 또 살 능력 있는 사람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대출 이렇게 해서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도 능력이니까요. 예, 벌써 다 샀다는 겁니다. 예, 물려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가 은행 주가가 지금 고점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한 영상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한 2억 건 정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은 대출 늘리려고 지금 혈안이 더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은행은 대출이 계속 늘어야지 실적이 좋아집니다. 분기별로 실적 지금 따지는데, 예? 분기 실적 보고서 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져야 합니다. 예? 계속 좋아지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이 계속 늘어줘야 합니다. 예. 신규 대출이 늘었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팔아먹었다는 뜻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신규 대출은 늘지를 않고 기존 대출이 만약에 줄어들면 그야말로 은행 입장에서는 고난의 행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 상승 사진 한번 보시면요, 저 금리 상승 추세는 앞으로 적어도 2년은 지속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제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그 사이클이. 그래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적어도 2년 이상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고금리 상태가 딱 지속이 되겠죠. 그러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평균적으로 다수가 다 같이 급격한 소득 증가를 통해서 빚 갚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수는 어떻게 합니까? 허리도 잘라매야죠. 소비를 줄여서 푼돈 한 푼 두 푼 모아서 대출 규모 찔끔찔끔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경제 전체를 보면은 소비 감소, 즉 총수요 감소로 경제 성장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이제 정권 재창출하면은 이제 10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 5년 이상을 좌지우지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떤가? 부동산 정책이죠, 여기서. 만약 지금 진정되는 듯한 이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앞으로 재현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5년 후 정권 재창출이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건 정권 재창출 관점에서 보더라도 집값은 이 급격하게 폭락해서도 안 되겠죠.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 충격이 너무너무 큽니다. 급격한 폭락만 아니라면은 슬금슬금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 다수와 정부도 이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변할 수 없는 것, 어떤 경우에도 변할 수 없는 것은 투기소득 환수해야 한다. 이 본질은 변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무주택자의 1주택을 장려합니다. 포인트는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1주택은 장려해야겠지만 다주택을 장려하는 정책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다주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주택은 주택을 투기로 악용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강력한 증거이죠. 그래서 다주택자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주택 중과세 원칙은 본질은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 1주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아파트 공급은 앞으로 공약대로 계속 추진될 겁니다. 이거는 공급 증가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쇄할 수요 증가 요인이 없으면 가격 하락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바로 정부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버티면 어떨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인가? 이 질문은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집 살 사람이 많아질까? 이런 질문과 정확하게 같은 거죠. 집 없는 사람들 중에서 돈 많이 벌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그럴까요? 여기서 지금부터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 과거 20년, 30년 전에 죽자 사자 일만 해서 왕성하게 아파트 사들이던 그 왕년의 선수들이 요즘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평균 한 80만 명씩 자연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예, 예. 왔던 곳 흙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For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will return.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죽을 때는 왕년에 그 젊었을 때 왕성하게 샀던 집 하나 이상은 남기고 죽지 않겠습니까? 예. 그 대신에 새로운 청년층이 이제 사회에 들어오는 숫자는 많아야 30만 명입니다. 그래서 네트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적어도 50만 명, 해마다 50만 명이 지금 흙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런 귀향 행렬이 10년간 지속되면은 대략 500만 명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한국에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인구 감소 행렬이 앞으로 수십 년 지속되는데 한 10년 후에 그래서 한 500만 명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조금 뻥을 치면 서울 인구 5분의 3 정도가 지금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예? 전국적으로 서울 인구 한 5분의 3 정도가 싹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예. 자, 예. 아파트 시장은 하나의 단일한 시장은 아닙니다.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진 어떤 그 세그멘티드 마켓입니다. 가령 강남, 강북, 강동, 강서, 분당, 안양, 성남, 용인, 일산, 포천 뭐 이렇게 예, 예. 극소수의 그 부채가 필요 없는 매수인들, 예, 예. 뭐 졸제 수십억 그냥 생겨버린 어떤 그 사람들 이런 아니면 이제 유산이 많거나 해서 극소수 예외적인 시장은 이거는 제외하는 것이 맞고요. 다수의 정상적인 그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부채, 덫에 걸려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70년대, 80년대처럼 대부분이 집이 없던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대부분은 집은 다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그 집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쿠어바디스 서울 아파트 정답은 비실비실 하염없이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